네, 안녕하십니까. 토뉴브 토요 뉴스 브리핑의 강성구입니다. 2023년 새해 들어서 첫 방송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메타TV 뉴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토뉴브 애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끌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아낌없이, 주저없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신년 메시지, 그리고 염정현 경기도의회의장, 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새해 인터뷰 내용 요약해 봤습니다. 그리고 2024년 내년이 되겠죠.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22대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은 총선 후보들의 그야말로 몸 만들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경기도의 총선 지형 여론조사 중심으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새해 달라지는 것들, 세금이라든지 행정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중요한 것만 줄여서 살펴드립니다. 오늘도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환경국장과 경제실장을 역임하신 박신환 실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김세현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 주제입니다. 2023년 경기도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 신년 인터뷰 해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선 김 박사님, 김동연 지사 신년 인터뷰, 도내 각종 신문 방송이 다 다릅니다. 인상적으로 본 대목이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동연 지사님이 6개월 딱 네. 도시사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 네. 소회가 처음 부분 딱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분이 그러셨죠. 하루는 길고 6개월은 짧았다라는 표현을 딱 네, 쓰셨더라고요. 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은 뭐 지나간 시간이 참 짧습니다라고 소회를 많이 밝히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하루가 참 길었다라는 표현을 쓰시길래 네. 아 정말 일을 많이 하려고는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6개월이 짧았다라는 부분은 어차피 이제 사실 지나간 부분이니까 지나간 네. 부분은 다들 짧다라고 이렇게 흔히 말씀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네. 뭐 이제 그런 와중에 이분이 이제 워밍업은 끝났다. 뭐 워밍업이라고 표현을 안 했지만 이제 예. 그 스타트할 준비가 됐다라는 또 표현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그 안에 경기도 안전대책 관련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이제 김동연 표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성과를 좀 냈다라고 또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준비 작업을 가지고 우리가 성과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 네. 이건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간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라고 오히려 조금 해줬으면 조금 더 일하려고 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요. 예. 아무튼 뭐 그 힘든 6개월이었죠. 특히나 이제 이분이 또 말씀 중에 지금 경기도 의회가 지금 78대 78 동시여가지고 좀 어렵고 네.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네, 맞습니다. 그 과정 중에 이제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을 한 거 부분에 대한 성과도 본인의 이제 성과라고 딱 이야기를 하면서 잘 네. 이끌어가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쪼록 2023년에 기존에 이제 발판을 마련했던 뭐 기회소득이라든지 또 뭐 사다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물론 하시다 보면 어려움이 좀 부딪히실 수는 있겠지만 뭐 네. 그다음에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이제 응원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현재 입장이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았겠구나. 그 네. 과정 중에 아까 말씀하신 제일 컸던 게 동수로 인해서 또 업무가 중단된 것도 많았고 네. 예산도 또 그만큼 늦어졌던 부분도 많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이제 계속 부딪힐 것도 굉장히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뭐 여러모로 앞으로 열심히 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합니다. 네. 네. 성과가 있었다는 부분이 불만이시군요. 불만이라기보다 준비 성과를 과정을 성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인 거죠. 네, 네.
박신환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아마 그 김동연 지사께서 지난 6개월 이 하루는 길고 전체는 짧았다라는 것은 네. 하루하루 사실 이제 고민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네. 구조였고 마지막에 이제 예산과 조직 개편안이 네. 통과될 때까지 아마 그 노심초사하셨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펴기 위해서 또 분주하게 뭐 도민들 많이 만나러 다니고 네. 뭐 그런 것이 이제 짧은 6개월로 느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그래도 이제 약간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기회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될 거다라는 그런 우리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조직 개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지 될 조직을 신설하거나 명칭 변경을 하거나 또 그 관장을 바꾸거나 이렇게 네. 했죠. 뭐 미래성장 산업국, 미래 경기도 먹거리를 네. 좀 챙기는 조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회적 경제국과 관련해서는 그 우리 청년이나 베이비 부모 또 노인 세대를 위한 맞춤형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것 같고 그 밖에 뭐 기후환경 에너지국, 뭐 축산 동물 복지국 등등 그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김동연 지사의 어떤 색깔을 조금씩 이제 반영하는 그런 것들로 보였습니다. 다만 이 접시 깨기 행정이 이제 김동연 지사님의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관행으로부터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뭐 저 공무원들과 토론도 하고 또 뭐 레드 팀이니 뭐 경바시니 뭐 이렇게 해서 뭔가 이제 쓴소리하는 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그 바람을 공직 사회에 불러 일으키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레드 팀의 활동이 어땠는지 퀘스천이고 경바시 또 경제를 바꾸는 시간. 예. 얼마나 의미 있는 그 토론들이 있고 그 성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그 새로운 관행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 좋을 것 같고 여전히 그 경기도 의회의 여야 동수 구조를 어떻게 잘 활용도 하고 또 그 협치를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해서 김동연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도정이 그 의회로부터 뭐 지체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군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엊그제 저 조직 개편에 따른 그 개방형, 지원형 그 과장 인사 발령이 나더라고요. 혹시 보셨어요? 개방형 인사 발령이 아니고요. 내부에서 이제 공모형이었죠. 내부 공모죠. 내부 공모. 그것도 이제 내부 공모 직위를 이제 선정해 놓고 거기에 이제 그 과장들이 거기에 신청하도록 해서 이제 인사를 이제 하는 또 그것도 이제 새로운 그 일종의 접시깨기 행정의 하나의 그 사례가 되겠죠. 뭐 예전에 이제 비서실장을 공모를 통해서 한 이후 그거 봤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뭔가 이제 자꾸 이렇게 말들이 이제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뭔가 과거로부터 좀 바뀌는 것 그거 자체가 사실은 변화거든요. 쉽지 않은데 한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김 박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에서 이제 유일한 야당 지자체장이란 말이죠. 관할단체장. 김동연 지사가 이제 요새 윤석열 정부를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해요. MB 사면도 비판적으로 얘기했고 예산안 합의도 왜 이 모양이냐. 12구 이태원 참사도 지금 질척거린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기회소득 같은 거, 지역화폐 이런 것은 지금 이 윤석열 정부 기조하고는 이제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 국정 방향과 달리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자존심 차원에서는 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좀 불안하고 좀 불만스럽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지금 김동연 도지사께서 저 이런 정책을 펴겠어요. 좀 기회소득 하겠어요라고 했는데 네. 실질적으로 시민들,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지도 좀 낮은 상태였고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인들하고 미팅도 가져봤는데 아직도 그분들은 기본소득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회소득이라는 거 도지사께서 지금 정책으로 내놓으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한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으신 상태가 아니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도지사가 추구하려는 방향과 기회소득 관련 부분도 관심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 특히나 지금 문화예술 쪽에서 기회소득을 하시겠다라고 딱 장담을 하셨는데 네네. 문화예술 단체장들이 기회소득이라는 부분을 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홍보가 덜 됐다거나 관심이 현장에 계시니까 누구보다 잘하실 거예요. 네, 관심이 적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기회소득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소득의 어떤 재분배 과정인데 이 재분배 과정을 전체 파이에서 재분배를 할 것이냐, 그러면 그 문화예술인들 그 파이에서 재분배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논의가 돼가지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전체에서 재분배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또 많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분야에서 하시게 된다면은 그 분야에서도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도 좀 이해가 힘들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더 구체화시켜서 좀 끌고 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씀드린 이제 기회 5대 패키지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김동연표 정책이거든요. 기회 소득, 기회 터전, 기회 사다리, 기회 안전망, 기회 발전소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조 470억이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에. 그 지역 화폐와 이제 기회 소득이 어떻게 보면 김동연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지금 계속 논란이고 지금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경기도민 입장에서 피부에 잘 안 와닿고 중산층으로부터는 글쎄요 이게 뭔가 그리고 좀 우리 그 파일을 뺏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박 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문화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의미는 있거든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네. 확장성과 관련해서는 과연 그런 개념의 기회소득을 어떤 대상을 발굴해서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이제 의문은 있습니다만 그 개념 자체는 상당히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많은 분들이 수혜 당사자들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는 그 사전 홍보가 좀 작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그 기회 사다리, 안전망, 터전, 발전소 그 중에서 보면 좀 두드러지는 게 이제 그 기회 사다리와 관련해서 저소득층 청년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죠. 이제 아주대 총장 시절에 이제 애프터 유라고 저소득층 그 학생한테 이제 해외 연수 기회를 줘서 아주 큰 반향을 또 일으킨 사업이라고 본인도 이렇게 어디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그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정말 그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많은 도민들이 알지 못한다. 도정은 결국은 도민들이
알 때 도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모든 정책이 도민들이 알 때 정책이 되는 것이지 내부에서 맨날 뭐 이야기하고 토론한다고 정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완성은 홍보다라는 부분을 좀 분명히 좀 하시고 도민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네. 그 기회 터전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1인 가구의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그죠 노인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들도 이제 1인 가구들이 우리 가구 수의 약 30%가 1인 가구 이제 시대가 됐는데 그 1인 가구 세대들을 위한 어떤 커뮤니티 기능이 들어간 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것도 시대의 변화에 이렇게 맞는 그런 사업으로 뭐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수의 대상이 그걸 알지 못한다면 그건 뭐 의미가 또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1인 가구와 관련해서 이제 범죄 예방 장비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기회 안전망의 이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도 여성이 경기도에 이제 700만이 이제 여성인데 여성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야 지지를 받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은 그 인터뷰에서 밝힌 대한민국 정치 교체 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 교체가 그 아주 트레이드 마크였죠. 그 본인의 정치 이제 시작도 정치 교체. 대한민국이 모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정치 교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 속에 이제 정치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 교체가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라면 그 컨텐츠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비판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존의 정치와 나는 뭐가 다르다. 그게 정치 교체의 대안으로 본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책으로나 또는 비판으로나 기존의 정치와 다른 김동연을 이렇게 알리고 홍보하고 정책으로 홍보하든 그죠? 워딩으로 홍보하든 그거는 하나의 이제 그 6개월 동안 우리 경기도정을 보면서 느낀 것이고 이번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 끝으로 김동연 지사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시죠. 뭐 제가 감히 당부를 드리면 평소에 비판적이시죠? 뭐 비판적이진 않죠. 어쩌다가 제가 비판을 하는 당부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방면에서 그냥 이슈만 만들어가는 그 행정이 아니라 그 이슈 속의 디테일함을 가지고 실제로 이거를 경기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좀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2023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 신년 인터뷰 개보 여기서 접겠습니다.